자, 민법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이제 1학년 지내본 학생들은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고요. 입학하는 학생들도 아마 주변에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계속 들었을 겁니다. 변호사 시험, 뭐 학교 시험, 그리고 나가서 실무,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은 민법은 그냥 평생 따라가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고 할 때는 시험 끝나서 버려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굳이 이제 계속 그거를 업데이트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인데 민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같은 것들은 시험 끝나서 잊어버려도 별 문제 없는 과목들도 몇 가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민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변호사로서의 지위, 법조인에서 지위를 좌지우지하는 다른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민사법의 실력이 얼마나 갖춰진지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향후 쌓게 될 커리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도 이제 중요하고 향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보면 뭐 조기 컨펌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좌절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느냐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변호사는 아직 그 도전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선배를 만나가지고 서면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리서치를 하거나 또 사건을 대했을 때 싸우는 방법이라든가 의뢰인을 어떻게 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하나 배워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첫 출발을 어느 직장에서 시작하느냐에 좌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제 친정에 있었을 때 리크루팅, 파트너로서 리크루팅을 한 3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로스쿨이 어떤 학벌의 어떤 그 차별을 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의 혜택이 심화되고 집중되는 현상은 훨씬 더 더해졌습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좌절감을 느끼냐면 운 좋게 그 특정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은 뭐 크게 걱정이 없죠. 중간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그냥 자기의 실질적 능력에 상관없이 많이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좀 짜증도 나고 내가 쟤들보다 못날 게 뭐가 있겠느냐.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지. 그거를 여러분들 극복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호사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 짓게 만드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고요. 요즘은 그 경력직 변호사끼리도 이직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점에 관해서 여전히 염두를 두고 조금 초기 출발이 조금 부족하다 혹시 느낀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실력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건요. 거의 뭐 80, 90%가 다 민사법에 달려 있습니다. 리크루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뽑을 때도 다 민사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패기를 갖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거, 뭐 선배들이 해놓은 거, 어느 거기를 따라간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이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민법은 그렇게 여러 중요하다. 계속 앞으로도 이 말씀 계속 드릴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건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회 동안 이제 잡혀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 회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34회를 잡았던 때도 있고 작년에는 32회를 잡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32회를 잡으면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34회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0페이지에서 한 50페이지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쟁점별로 조금 느슨한 쟁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듣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쟁점이 좀 어렵다 하게 되면 40페이지, 50페이지 하루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할 것이고 구체적인 강의 일정표는 지금 프린트로 나눠줬는데 약간 뭐 일정이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34회 때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할 것이고 빠지는 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형 지문을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11 지문이 하나 나갔는데요. 매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선택형 지문은 올해 처음 나온 그 신민사법 그 선택형 연습 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지문인데요. 이거는 이제까지 변시하고 모의고사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한 문항당 한 문제당 5문항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문항을 전부 다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쟁점별로 편집하게끔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선택형 지문이요. 지금 12년, 13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한 15년치 쌓이게 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책을 그걸 한 권으로 만약에 다 해서 낸다면 민법만 뭐 편집을 어떻게 하는 때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1500페이지 한 2000페이지까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죠. 아니면은 뭐 최근 3년치 뭐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본다든가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최근 3년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10년 전에 나왔던 지금도 중요하면 여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지문을 다 하나하나 찢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약간 OX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중복되는 지문을 다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문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며칠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볼 이제 변시 그 수험생들한테 처음 이제 선을 보였는데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정리하는 그 분량으로 따지면 기존 선택형 교재에 비하면 한 45% 정도 분량,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분량이 되고요. 그리고 매해 증가되는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문제로 그대로 쌓았을 때 비해서 한 4분의 1 분량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한 1년 혹은 2년, 3년 후에 이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분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정판이 내년 2월 초에 나오거든요. 12회 변시까지 다 반영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 이제 올해 10월 모의고사까지 다 정리가 원고가 끝난 상태고 10회 변시만 끝나면 바로 작업을 해서 2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수업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년에 나오게 될 개정판에 실리게 될 문제 중에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진도에 맞춰서 꼭 풀어봐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선별해 가서 제공해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끝나시면은 이 책을 가지고서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이 선택형 지문은 특히 그 이제 뭐 올해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 특히 선택형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선택형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입문자 입장에서는 선택형 지문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어떤 쟁점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형 지문을 제가 하루 제공해드린 걸 빠뜨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까지는 선택형은 그냥 끝내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택형 지문이 나중에 3학년 돼서 정리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접해보고 상담해보고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선택형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선택형 지문도 다 합격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끝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사례도 오늘 나갔죠. 기본 사례는 쟁점을 푸는데 필요한 정도로 해서 제공이 될 거고요. 이것도 내년 1월에 나오게 될 사례 연습 2, 5판 개정 원고 중에 하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형식을 보게 되면요, 원래 그 교재 형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압축된 형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 어떤 그 교재를 쓰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파이널 강의, 파이널 노트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인데 좀 압축해서 했고 나중에 사례 연습도 구입해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하루에 한 40페이지, 50페이지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선택형 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기본 사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제공이 될 겁니다.